우리는 이제 어떤 집단들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말고요. 이제 집단을 다룰 겁니다. 근데 그 집단을 다루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니네 학교에 한 학년의 모든 친구들이 한 반에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최악이죠. 중구난방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죠? 반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합니다. 재수생반, 현역반 이렇게 분류를 해요. 여기다 삼수반 생기면 난리 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돼요. 됐죠? 자, 집단을 이렇게 집단 1, 집단 2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 집단을 나눠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 집단의 성질들을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집단의 성질, 성격이 어떤 건지를 표현해야 될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집단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값을 골라야 해요. 그게 뭐냐? 대표값이다 라는 겁니다. 이름부터 뭐하게 생겼어요? 대표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뭘 대표하는 겁니까? 그 집단의 성질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집단의 성격을 잘 표현하는 걸 대표값으로 해요. 왜 집단을 나눌 수밖에 없는지는 이해하시겠죠?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다루면 안 되잖아요. 현역, 재수, 삼수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쵸? 현역, 재수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자, 그렇죠? 자, 알아듣겠습니까? 자, 대표값은 그 집단의 성격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거야. 그 집단의 성격을 잘 나타내야 되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있어요. 쓰레기 같은 몇 개가 있는데 그딴 건 알아서 공부하라고 시킬 겁니다. 근데 알아는 두셔야 해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쵸?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 대충 얘기하겠습니다. 중앙값은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케이? 최빈값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걸 말합니다. 이 둘이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당연히 더 있겠죠. 더 있긴 한데요,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가죠. 평균이라는 건 대표값 중에 가장 많이 쓰죠.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요 진짜 산술 평균을 말합니다. 어떤 거죠? 모든 과목을 똑같이 나누는 걸 말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4과목 봤으면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는 거고, 3과목 봤으면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진짜 산술 평균을 말해요.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그쵸? 중학교 때는 뭐 국영수 뭐 이런 거 뭐가 중요한지 단위수 따위도 신경 안 쓰고 무조건 100점이면 아싸 나 평균 개 높아 이지랄 했죠. 그쵸? 근데 이렇게 가중치가 있는 건 지금 다루진 않겠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대표값 중에 가중평균 이런 게 있긴 한데요. 오케이? 그런 거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다루지 않아요. 일단 그 집단의 성질을 대표하는 값 중에 뭐가 있다? 중앙값, 최빈값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건 누구다? 이 평균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저 평균은 우리가 배웠던 그냥 말 그대로 산술 평균을 말합니다. 이해했죠? 자, 해보시죠. 잘 들어봐봐요. 이렇게 1, 2, 3, 4, 5가 있다고 칠게요. 5명의 학생밖에 없었던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됐습니까? 적어도 5명의 학생이죠. 자, 저 왼쪽 집단 1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3이죠. 맞아요? 집단 2의 평균도 얼마죠? 4. 똑같죠. 근데 요상함이 발견됩니다. 어떤 요상함이 발견되는지를 잘 봐요. 그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라며요. 그럼 두 개의 평균이 같으면요. 그 집단의 성격도 같아야 되는데 어때요? 이 새끼는
1, 2, 3, 4, 5 골고루 퍼져 있고 저 새끼는 1, 1, 3, 5, 5 이렇게 있죠. 뭔가 그 집단을 완벽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대표값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단의 성격이 나타나요? 못 나타나요? 못 나타나죠. 어딘가가 좀 아쉽죠. 2%.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더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값으로서의 성평균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걸 더 추가해 주는 게 뭐냐면 삼포도라는 겁니다. 오케이? 저게 뭐냐면 삼포. 이름부터가 뭐예요? 삼포. 퍼져 있을 것 같죠? 그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평균에서 즉 대표값으로서의 평균이 부족한 게 누군데요? 지금 퍼져 있는 정도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말 이해합니까? 됐어요? 그러면 대표값으로서의 평균을 부족한 것들을 메꿔주는 게 누구다? 삼포도다. 삼포도의 뜻은 뭐냐?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고, 오케이? 그러면 그 삼포도에는 딱 둘밖에 없습니다. 뭐하고 뭐냐?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얘 잘 보세요. 이름부터가 벌써 뭐예요? 표준 편차입니다. 오케이? 좀 이따가 구분해야 될 단어가 있어서 그래요. 되었나요? 오케이. 자, 집단 1과 집단 2가 있을 때 그 집단의 성질을 표현하는 대표값으로서 평균을 쓰고 싶어요. 근데 그 평균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평균, 대표값으로서의 평균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게 누구다? 삼포도다. 삼포도에는 누가 있다?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다. 이 둘이라는 게 이 다가 지금은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삼포도가 퍼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나요? 뭘로부터 퍼져 있는 정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역시 재수생들 달라요. 대답을 한다고요? 자, 보죠. 평균을 기준으로 퍼져 있는 정도를 뭐라고 해요? 삼포도라고 합니다. 그 퍼져 있는 기준이 되는 그 기준점이 뭐다? 평균이다. 그 평균을 기점으로 얼마만큼 이 별량들이 떨어져 있어를 표현하는 게 삼포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용어들을 잠깐만 볼게요. 지금 이런 1, 2, 3, 4, 5 이런 애들 우리 뭐라고 부르냐? 변하는 양, 별량입니다. 오케이? 얘네들 뭐라고 부른다고요? 별량이요. 오케이? 자, 별량이 1, 2, 3, 4, 5 5개예요. 오케이? 자, 이 친구의 평균이 뭐죠? n이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떨어져 있는 정도를 표현하고 싶은데 뭘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를 표현할 거라고요? 평균을 기점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를 표현할 거라고요. 말 이해합니까? 자, 여기 별량이요. 그러면 평균을 기점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를 표현하고 싶어요. 대신에 어떤 거는 얘가 기준이고 어디서 기준이고 이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놓죠. 반드시 이렇게요. 별량에서 편차를 빼는 거를. 뭔 소리야? 평균을 빼는 거를.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편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아까 전에 저기서 표준 편차랑 구분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우리 뭐라고 한다?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오죠? 마이너스 2. 여기서 마이너스 1, 0, 1, 2 됐습니까? 평균보다 크면 플러스 값이고 평균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하는구나. 저걸 우린 편차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계속 보죠. 이 친구는 됐나요?
편차라는 걸 구해보면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케이? 편차라는 값을 구했는데 이 떨어진 정도를 뭐 표현하고 싶은데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나옵니다. 아세요? 편차,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다 더했더니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이거 백날 더해봤자 쓸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편차 자체를 쓸 데가 하나도 없죠. 왜요? 다 더하면 뭐가 돼버리니까요. 0이 돼버리니까 이 상황에서도 편차가 0이고 이 상황에서도 편차가 0인데 그럼 뭘 어떻게 쓸 겁니까? 떨어져 있는 정도를 뭘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쵸?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된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대칭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평균을 기점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대칭될 거 아닙니까? 그 한가운데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떨어져 있는 정도를 표현하고 싶은데 다 더하면 0이 돼버리니까 떨어진 정도도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럼 뭐예요? 여기서 절대값을 씌우거나 제곱을 합니다. 정말 절대값을 씌우는 게 있기는 한데요. 여기서 제곱을 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이 통계학으로 미분을 해야 돼서 절대값을 안 쓰고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전제 조건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데 네, 여튼요. 됐습니까? 우리는 편차의 총합 자체가 0이 돼버리니까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다. 떨어져 있는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할 거다? 제곱을 할 거다. 절대값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미분을 할 때 꺾여 있으면 미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뭐를 합니까? 제곱을 해요. 자, 용어를 잘 보세요. 삼포도는요. 평균으로부터 퍼져 있는 정도인데 그 정도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다음 편차라는 걸 구한 다음에 다 더해봤더니 0이 돼버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를 하냐? 분사는요. 편차들을 싹 다 뭐예요? 제곱한 다음에 오케이? 얘 제곱하면 뭐 되죠? 이거죠. 얘 제곱하면 뭐 되죠? 편차 제곱들의 평균을 구해버립니다. 그게 분산이에요. 됐습니까? 이해하시나요?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라고요. 이거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돼요? 5로 나누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편차가 즉 분산이 몇이 나오는 거죠? 다 더하면 이거 10이죠? 5로 나누죠? 이거 분산 몇 나오게요? 2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해하시나요? 이 친구들은요? 5분의 16 나오죠. 누가 더 커요? 분산? 얘가 더 크죠. 왜요? 당연히 퍼져 있는 정도가 2 얘는요? 1, 2, 1, 2 누가 더 많이 퍼져 있어요? 오른쪽에 훨씬 더 많이 퍼져 있으니까 분산도 당연히 더 많이 퍼져 있겠죠. 분산도 더 크겠죠.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는 거 있어요? 없죠? 이래서 분산을 오케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구나 라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잘 봐봐요. 우리가 떨어져 있는 정도를 공부하는데 제곱을 했으니까 그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커지겠죠. 그럼 우리가 떨어져 있는 정도 값이 제곱이 되면서 너무 커져버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줄이고 싶어요. 그게 표준 편차라는 거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이 분산값을 뭐 하면 돼요? 루트 씌워버리면 표준 편차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대표값으로서의 평균과 그 평균 대표값으로서 부족한 평균의 부족한 부분을 챙겨주는 삼포도라는 것과 그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삼포도에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는데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을 기점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를 구하기 위해서 편차를 구했는데 편차들은 다 더해봤자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아무짝에 쓸모없더라. 그래서 제곱을 해서 퍼져 있는 정도를 구해서 분산이라는 걸 찾아내더라. 오케이? 근데 그 값이 너무 크니까 뭐 하게 되더라?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 즉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나오더라. 입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개념 하나 끝. 이제 문제 풀어드릴게요.